안녕하세요, 방부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제가 장갑을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니까 화면 터치가 잘 안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사실 복장이 좀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냥 단출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막 반팔에 반바지, 다른 거 챙길 게 없었는데 지금은 복장이 막 이렇게 외투도 하나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갑도 필수거든요. 손이 시려워요. 지금도 기온이 한 2, 3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장비 착용을 하다 보면은 약간 제가 촬영하는 폰 조작에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방송을 켰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6시 17분.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은 또 안개까지 좀 많이 꼈네요. 약간 걷기에는 쌀쌀한 날씨. 쌀쌀하죠. 그러나 오늘도 걷기, 아침 걷기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자, 시계. 오케이. 오늘은 담비는 나오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담비가 어제 너무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주던데, 보니까 한 27,000보 막 이렇게 걸은 것 같아요. 아마 그것보다 더 걸었겠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몇 보 걸었는지는 확인을 좀 못했는데요. 저한테 보내준 문자에는 대략 27,000보 이렇게. 그 수치는 저도 많이 걸었을 때거든요. 예전에 다른 데 막 여기저기 막 많이 다닐 때 그렇게 걸었었는데, 제가 하루에 27,000보까지는 아니고 항상 10,000보는 넘게 걸어요. 10,000보. 제가 평균 한번 생각해보면 15,000보?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거의 아침만 해도 한 10,000보 가까이, 10,000보까지는 아니지만 한 8,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리고 하루를 통틀어서 한 또 7, 8,000보 또 걷게 되거든요. 많이 걷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 좀 빠졌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약간 식습관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식습관은 아니거든요. 일단 조금 늦게 먹어요. 그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한 좀 많이 늦으면 한 9시에 식사를 할 때도 있거든요. 8시 넘어가지고 9시 마치 회식하는 시간에 뭐 먹듯이. 물론 집에서 먹긴 하는데요.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졌어요. 조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87kg, 88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어우, 날씨 썰렁한데.
다구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면서도 안개도 많이 끼고 습도도 높고 걷기 썩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막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다리 근육, 약간 잔 근육 같은 거, 근육 두 가지가 있죠. 네. 속근하고 지근. 네. 지근, 빠른 연축 섬유, 느린 연축 섬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지근, 느린 연축 섬유, 이런 쪽은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리에 주로 몰려 있죠. 좀 장시간에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근육들, 보통 1시간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고 하면. 근데 실제 이제 근육이란 건 좀 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마라톤 선수들의 근육이 그렇게 멋있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근육하면은 100m 단거리 선수들이 좀 멋있지 않나요? 그 선수들은 속근, 빠르게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그런 근육이 발달하죠. 옛날에 우사인 볼트 이런 선수들 보면 날렵하기도 하지만 엄청 근육질이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그러니까 그 두 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보통 막 헬스장 다니고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하면은 막 좀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단시간 동안 사용되는 그런 백근, 역도 선수들 막 몸 키우듯이 막 사이즈 막 늘어나는 근육, 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도 웨이트보다는 뭔가 이렇게 걷기 운동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근육으로 제 이제 체질이 전환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지금 오늘 33일 차인데요. 그래도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혈압이 떨어진다. 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좀 높았을 경우에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거거든요. 혈압이 확실히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추천 많이 하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자기 몸에 적절한 수준으로 걷는다는 게 정말로 좋은 운동이죠. 특히 어르신들, 노인들한테. 딴 거 할 거 없을 때 그냥 나와서 걸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성인병 많이 나타나고, 걷기가 당뇨에 좋고 허리 디스크에 좋고 혈압에 좋고. 맞아요, 전신 운동이에요, 걷기가요. 그러니까 최고인 것 같아, 사실은. 유산소 중에서도 사실 뭐 달리기, 막 뛰는 행위 자체가, 그것도 운동,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기도 한데 약간 무리가 가잖아요, 그거는. 관절이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달리기 막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딱 운동할 때는 막 스트레스 날아가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은 그런 특정 부위에, 무릎 같은데 막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병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걷기가 참 좋죠. 저는 이 걷기,
이 걸음수 있잖아요. 걸음수도 좀 조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걸으면은 그것도 좀 오바예요. 한 2만 보 이상 걸으면은 살짝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루 정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게 쌓이면은 약간 좀 피로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만 보까지는 아니고 한 15,000보 정도에서 10,000보는 충분히 넘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10,000보 넘어가죠. 주말에도 잘 안 다닐 때도 밖에. 일단 아침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점심 때도 한 번씩 시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좋잖아요. 사실은 마트에 한번 가면은 그만큼 걸음수 나오죠. 마트. 근데 마트 갔을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마트를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도 이렇게 이제 걸음수 측정기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트만 가면 얘야 마트만 가면 측정이 안 된다. 걸음수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거 고장났나? 마트만 가면 이러네.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런 걷기 패턴을 딱 그냥 잘 집중해서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어떻게 걷느냐. 카트에다가 손을 올리고 걷더라고요. 그렇게 걷더라고요. 카트에 손을 올리면은 당연히 팔에 진동이 안 오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 발생하는 진동이 스마트워치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거야. 팔을 딱 올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예 마트에 갔을 때는 조금 스마트워치를 주머니에 넣고 측정을 하면 되겠죠. 네? 아니면 그때는 폰으로 측정해야 돼요. 폰. 그냥 딱 올리고 싶으면은, 팔을 딱 올리게 되면은 팔이 고정이 되고 쫙 밀려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죠. 그거를 발견하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수긍을 하시더군요. 아, 그래서 측정 안 됐구나. 고장난 게 아니었다. 그냥 마트 같은 데 가더라도 쭉 그냥 한번 둘러보고, 그러니까 굳이 뭐 살 거 없다고 하더라도 마트 자체가 워낙 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마트도 있지만 저는 또 추천해 드리는 거, 서점을 추천해 드립니다. 되게 유명한 서점 같은 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재밌어요. 네? 그런 거, 어떤 문화의 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잔존하는 문화, 여전히 그래도 지켜지는 문화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재밌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때 막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하거든요. 와, 이제 우리 책을 사는 소비자들도 전부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를 하다 보니 오프라인 서점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오프라인 서점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 서점들이 말이죠, 대형 서점도 물론 있지만 그 중소 서점들, 약간 이제 슈퍼로 따지면은 조금 이제 구멍가게 같은 거, 조그만한 서점들, 옛날에는 진짜 조그만한 서점들 많았거든요. 동네에 막 하나씩 한두 개씩 막 다 있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책을 사는 주요 채널이었으니까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 알아보고, 아, 아저씨 이거 뭐 나왔어요. 잡지 같은 거 사기도 하고. 그런데 온라인 그런 쇼핑몰 등,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들이 막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서점들이 사실 자취를 좀 감추기도 했죠. 많이 없어졌죠. 그런 경쟁에서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라든지 할인도 좀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가격도 같다고 해도 사실은 뭐 서점 가기 귀찮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시키고 받아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활들이 막 좀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뭔가 체험을 하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서점 가는 거 자체가 100% 나는 책을 사겠다 이게 아니고, 아, 요즘 뭐가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하다. 그거 보는 거 자체, 가가지고 책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새로 나온 책들, 막 베스트셀러. 그 구경하는 거예요. 표지 보는 거예요, 표지. 표지만 봐도 뭔가 즐거움이 느껴져요. 막 엔돌핀이 막 생기는 것 같아. 표지를 보면. 예.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막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점에 잘 못 가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비하고 또 약속을 했죠. 우리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같이 서점을 가자. 같이 가자. 그 전에 책을 뭐 사겠다고 미리 점 찍고 가지 말고, 그게 아니고 가서 정하자. 가서 재미난 거 있으면은 찍어서 사오자. 어? 뭐 물론 온라인 서점을 이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가서 일종의 문화생활 비슷한 거거든요. 뭐 도서관도 좋죠. 사실은 도서관 가서 그 수많은 어떤 책의 세계에서 완전 그냥 책의 바다에서 그냥 던져져 가지고, 아, 요거 한번 보다가 저거 한번 보다가. 도서관 자체는 또 그러는 데잖아요. 서점은 가면 뭔가 사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도서관은 그냥 보는 데잖아요. 그런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서관도 뭐 비슷해요. 그런데 일반 서점들, 새로 나온 책들을 파는 서점들이 더 빠르잖아요, 움직임이. 새 책들이 더 많이 이제 구비가 됐고, 도서관 좀 시간이 걸려요. 시차가 좀 있어요. 한 1, 2개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많이 나면 한 6개월도 나오고. 도서관이 도서관 자체적으로 책을 막 구매해가지고 공급도 하지만, 거기 이용자들이 또 신청하고 하면은 책들 들여오거든요. 근데 신청하고 들여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거기에 체험을 한다는 거, 실제로 어떤 일을 해본다는 거,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게임 회사 닌텐도 얘기하면서 스포츠 의류 회사인 나이키가 우리 경쟁사다라고 느끼는 회사가 닌텐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 좋아, 닌텐도, 닌텐도 위, 닌텐도 스위치, 집에서 그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라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좋은데, 그 경험하고 실제 체험하는, 실제로 사람이 밖에 나와서 하는 그 체험과 똑같을 것인가? 아마 차이가 있거든요. 적어도 현재로서는 차이가 많죠. 그게 딱 그 얘기예요. TV가 출연하기 전,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출연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는 문화가 있었죠. 그게 영화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화면에 비춰진 그런 이야기들을 감상을 했잖아요. 배우들이 나오고 그 무대 장치들, 미장센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어우, 뭐 재밌는 이야기다. 저 여배우 연기, 저 슬픈 연기. 막 코미디도 보고 멜로드라마도 보고 막 스릴러 장르도 있고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발명이 됐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영화는 19세기죠. 19세기에 발명된 거고, 리미에르 형제. 텔레비전도 발명이 됐죠. 제 기억으로는 19세기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텔레비전이 발명이 되고, 이제는 영화는 설 자리를 잃겠다. 왜냐, 집에서 그냥 똑같은 걸 볼 수 있으니까.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뭐 별반 차이가 있어? 옛날에는 콘텐츠라는 어떤 그 중요한 요소, 콘텐츠, 작품 그 자체죠. 작품, 어떤 저작물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죠. 그냥 뭐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뭐 이 이야기구나, 그냥 이거 보면 되지, 이거 없으면 저거 보면 되고, 뭐 별로 변별력이 없었죠. 그때 구분이 별로 안 되던 시기고. 초창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칼라 TV가 또 시작되게 되죠. 20세기 한 중후반 넘어가면서 칼라 TV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진짜 그러거든요. 와, 영화의 시대는 진짜 끝났구나. TV가 완전 모든 걸 석권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맞잖아요. 지금은 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가는 거를 주저할 뿐이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다면, 그리고 영화 상영에 대한 어떤 제재도 조금 풀린다면 사람들 여전히 많이 갈걸요. 그렇죠. 한국에는 80년대, 대략 80년대 다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도 한국에서도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텔레비전이 석권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매체가 다르거든요. 다른 매체예요. 그런 학자들도, 어떤 미디어 학자들 있잖아요. 어떤 매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세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 우리 집에서 쓰는 전화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유선 전화기,
하고 무선전화, 휴대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매체가 다 다르다는 거야. 거기서 얻게 되는 경험들이 다 다르고, 그냥 전화통화만 한다 라고만 생각하면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와 영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동일한 컨텐츠를 상영을 한다고 해도 영화관에서 예를 들어서 왕가희 감독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과 TV에서 방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체 자체가 어떤 그 컨텐츠의 영향력을 이제 좌우를 하는 거거든요. 컨텐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매체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화관에서는 느낄 수 있는 게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다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호흡하면서 팝콘도 먹으면서 뭔가 달라져요. 집에서는 팝콘을 잘 안 먹죠. 근데 영화관 가면은 팝콘, 콜라와 팝콘 또는 간혹 맥주도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리고 영화관은 주로 같이 가잖아요. 같이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내거든요. 뭐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혼자 영화관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혼자 집에서 TV로 똑같은 그 영화 컨텐츠를 TV로 본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도 다르거든요. 본인이 경험하는 게. 집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집에서는 하여튼 편안해요. 뭔가 어떤 자세로 봐도 되고 남 신경 쓸 것도 없고. 근데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일종의 약간 미세한 긴장감 이런 거 있잖아요. 긴장하는 거. 옆에 사람이 없다 해도 약간 긴장되는 거. 영화 볼 때 느낌도 그렇잖아요. 뭔가 더 아슬아슬해. 네. 좀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와, 그러세요. 뭐 킬빌, 소울 시리즈 이런 거 보고 좋아하셨다는 거잖아요. 영화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었고, 저도 킬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타란티노 영화. 타란티노 영화 진짜 끝내주죠. 예? 저는 딱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전에 칸에서 말이죠, 칸 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그 심사위원상 그 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상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대략 한 2000년대 한 초중반쯤이죠. 올드보이 나왔을 때. 올드보이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게 타란티노 감독이었죠. 타란티노가 그 당시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했을 거예요. 와, 한국에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있구만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명되기 시작했죠. 맞죠? 올드보이.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대가는 대가를 알아보잖아요. 타란티노 눈에 박찬욱이 쏙 들어온 거예요. 타란티노 감독이 되게 그 한국 감독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애정이 느껴져요. 딱 보면은 봉준호 감독한테도 막 애정 어린 눈길로 막 쳐다보고.
서로 통해 뭔가 그 세 명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타란티노는 무수한 막 경험들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킬빌하고 올드보이 좀 약간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요? 킬빌과 올드보이 둘 다 잔혹하죠. 잔혹한데, 그리고 시각적으로 영상미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폭력의 전주곡 아니에요? 올드보이도 그렇고 킬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몰아치는 폭력에 그냥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비장하고, 응? 잔혹하고, 비장미, 잔혹미, 그런 걸 둘 다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마 서먼이라는 여배우, 미국의 또 레전드 배우죠. 나 한국에 누굽니까? 최민식. 게임 끝났죠, 그러면. 그 둘이 나와가지고 각각의 영화에서, 저 올드보이에서 그 씬 있잖아요. 망치 들고 복도에서 싸우는 씬. 그거 저는 영화가 그런 게 참 좋거든요. 복도 싸움 씬. 그 최민식이 망치 들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조직 하나를 막 갈아엎는, 그냥. 왜 그런 걸 좀 좋아하냐 하면, 뭐 잔인해서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진짜 감독의 연출하고 배우의 연기가 집약돼 있잖아요. 거기서 쏟아부은 그런 열정들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왜 또 그걸 좋아하냐면, 그런 장면들을, 그런 감독이나 배우의 열정도 볼 수 있지만, 그거하고 동시에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비현실적이, 현실에서 저게 가능한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저런 장면을 현실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진짜 더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비현실적인데 더 현실적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영화의 리얼리즘 비슷한 건데요. 리얼리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영화에서 다소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쓰러졌을 때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 사실은 그렇게 많은 피를 안 흘리는데, 예? 특히 킬빌 보면 나오죠. 킬빌. 킬빌의 우마 서머니 또 그거 있잖아요. 노란색 유니폼 입고 딱 완전 그 이소룡 브루스리 빙이 돼가지고 그냥 아비오 하면서 그냥 달려나가는 그때, 칼을 막 마구잡이식으로 막 휘두르면서 막 그냥 조직을 박살내고 있을 때, 그런 장면들. 이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냥 들어오는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보여주는 현실, 약간 좀 이런 걸 느껴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게 단순 비현실이라면, 아, 이 영화 뭐야? 뭐 장난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영화 속을 그냥 같이 주인공하고 막 다니게 되는 거죠. 누비게 되는 거죠. 영화를 타고 그냥 달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연출이 가능한 감독들이 있는데, 바로 타란티노와 박찬욱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저쪽 아닌 게 한치 앞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런 비장한 인정사정 없는 거 그냥. 그리고 두 감독이 그 이야기 구조가 좀 비슷한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몰라, 둘 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야만 됐지? 그게 나중에 밝혀지는 거.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또 그 영화 곳곳에 막 배치가 돼 있으면서 그 적들과 이제 상대해가는 과정, 그 안에서 수많은 또 위기들이 닥치고, 그 다음에 일부 조력자들이 있고. 와, 저도 킬빌에서, 킬빌이 진짜 이게 엄청나게 뭐냐면, 타란티노 감독이 미국 감독이잖아요. 근데 어떤 타란티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란티노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영화 감독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한지 혹시 아십니까? 비디오 가게, 옛날에 비디오 가게의 사장이 아니고 점원이었거든요. 맨날 그냥 영화 보는 거였어요. 타란티노요. 퀸틴 타란티노. 킬빌의 감독이요. 킬빌을 만든 감독입니다. 그 전에는 펄프 픽션. 그것도 칸에서 수상했죠. 펄프 픽션. 그 전에는 저수지의 개들. 또 엄청난 걸작들 만들어냈죠. 타란티노 감독.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거, 이것도 넷플릭스로 봤던 것 같긴 한데,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아,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아니고, 그거는 옛날 영화죠. 옛날 그 미국의 1920년대를 다룬 깽 영화고, 그거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두 주인공 투톱으로 돌아가죠.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거 강추입니다. 거기 브루스 리가 나와요. 아, 안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IPTV나 아니면 유튜브 보면은 또 영화 소개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보셔도 웬만하면은 전체 이제 그 러닝 타임 다 들어간 영화를 딱 직접 보시면 제일 좋고, 그 추천입니다. 타란티노 영화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그 가게의 점원이던 타란티노가 계속 시나리오를 썼겠죠. 응. 그렇죠, 그렇죠. IPTV로 좀 보시면 되고, 계속 영화 시나리오를 막 직접 쓰고 하면서, 아, 내가 영화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이런 생각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타란티노는 딱 그런 거거든요. 계속 틀을 깨요. 자기 영화, 본인 영화의 틀도 깨고요. 저는 예전에 펄픽션, 그것도 추천할 만한 영화인데요. 90년대 후반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거 보면 이야기가 선형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꼬여 있어.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서부터 더 가까운 과거, 또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나갈 텐데 그게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지? 근데 안 복잡해. 보는 시청자는 그게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거. 막 일부러 막 이해 안 되게 막 만든 게 아니고, 약간 단추를 끼우듯이 차곡차곡, 지금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오다가 현재의 이야기가 겹치고 또 미래까지 이어져 나가고, 막 이런 스타일. 그런 거에 진짜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란티노의 특징, 역사를 왜곡하는 거. 근데 그 역사 왜곡이 보통 사극을 만드는 뭐 그런 영화들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곡이 아니죠. 사실은 왜곡시키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그냥 발휘하는 거죠. 미리 얘기를 해요. 난 이런 영화다,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단지 배경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역사극이 아니에요. 타란티노 영화는 말하자면 그 배경에서 끄집어낸 상상력으로 영화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이란 영화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 거기도 브래드 피트 나오죠. 참 타란티노가 사랑하는 배우예요, 브래드 피트. 그거는 이제 미국의 특수부대 이야기를 다룬 거. 언제냐,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나치를 그런 작살내기 위해서 딱 이제 그 요원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대략 5,500보 좀 넘고 45분 걷고 있네요. 벌써 7시 됐고요. 그 안개가 좀 자욱하다 보니까 약간 걸음수가 좀 적게 나오네요. 좀 이것저것 이제 확인하면서 걸어야 되니까. 걸을 땐 항상 자세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지형지물을 잘 살펴야 되고, 자칫 정신을 한순간에 딱 놓으면은 어디 부딪히거나 어디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막 나뭇가지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안개 심한 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세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진짜 좀 약간 오르막 조금 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딱 펴고 안 굽혀도 되니까. 아이고야, 운전을 좀 많이 하셨나 보네요. 운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진짜 허리가 제일 문제죠. 뭐 어떤 작업 같은 거 많이 할 때도 제일 문제가 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허리를 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계속 앉아 있다가도 운전도 마찬가지고 계속 앉아서 뭐 하는 작업이잖아요. 일종의 움직여줘야지.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게 저는 한 1시간 정도 같아요. 1시간. 우리 수업 시간도 보통 보면 한 50분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허리 좀 피라고, 좀 걷고. 예?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 요즘에 시험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 열중하다 보면 막 이렇게 숙이고 그냥 목도 막 거북목 돼가지고 그런 게 제일 많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참 진짜 그런 관리들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운전 같은 경우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막 트럭 운전자들도 계시고 택시, 버스. 그래도 오늘은 제가 보니 비 소식은 없더라고요. 비는 안 오겠죠. 워낙에 날씨가 요즘에 변덕스럽잖아요. 막 난데없이 막 계속 화창하다가 난데없이 소나기 내리기도 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개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4분이고요 6,000보를 훌쩍 이제 넘었네요. 아침에도 좀 더 이제 일찍 나오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단풍이 그렇게 좀 예쁘지가 않은가요? 이건 날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위도 막 10월까지 계속됐고 또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했고 막 이런 영향. 뭔가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약간 서서히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이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식물한테도 딱 적응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조 시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온도도 중요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를 좀 잘 걷게 되네요. 역시 신경을 쓰니까. 자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거 걸어야죠.
비가 안 오는 거는 참 다행이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땅도 다 말라가지고 딱 발 디디는 거는 이제 되게 쾌적한데요. 시야가 좀 많이 가려가지고요. 시야가, 안경에 김도 많이 차긴 했지만 안경 밖으로 봐도 좀 비슷해요. 방송 때문에요. 방송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인데,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오르막을 가다 보면은 좀 앞으로 좀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큰 오르막도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막 걷다 보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막 좀 일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좀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산업여군들. 와, 저 안개 때문에 한 30m 전방이 안 보이네요, 잘. 구름이, 그러니까 지상에도 이렇게 구름이 펼쳐져 있는 거죠, 안개가. 이슬점에 도달한 수증기들이 액체 형태로 떠 있는 그런 현상. 제가 진짜 영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뭔가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자체도 좋아하고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이어갈 거지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화 음악 방송 이런 거를 또 하고 싶거든요. 영화 음악. 제가 좋아한 영화들이 진짜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막 그런 영화 소개를 하면서 영화 음악 같이. 연극영화과 나온 것 같다고요? 연극영화과 가려고도 했었죠. 연극영화과 가려고도 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근데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나온 그런 뭐 배우들이나 감독들 보면은 좀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죠, 저한테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를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7시 10분 이렇게 벌써 됐네요. 자, 오늘은 방송 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예. 오늘 며칠인가요? 10월 20일 맞죠? 10월 20일 풍부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는 아침에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